중요하니까. 합시다. 문자 공부 시작해 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들. 자, 운동량 충격량과의 관계, 운동량 충격량과의 관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단위, 자, 질량,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 가속도, 그 다음에 힘, 그 다음 운동량, 그 다음 충격량. 이번 시험 대비 때는 물리는 매일 단위 시험 볼 것 같아. 알았지? 단위가 많이 중요하니까 단위 시험 맨날 볼 것 같고 못외웠으면 그때 시험 보면서 외워. 그럼 되지. 알았죠? 점수가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고 시험은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정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중간이 쉬었기 때문에 아마 기말이 변별이 될 것 같고 중간이 사실상 등급을 결정하기엔 좀 어려워 보여. 정강이 이번에. 그래서 정강이 진짜 자비 없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 아마 고의 선행이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고의 선행 내용이랑 그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정강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래갖고 만약에 자기 이제 학교가 평균 점수가 50점이 넘었다. 학교 평균이 50점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중간은 등급 변별에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 중간이 쉬었으면 기말이 결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보면 질량 M, 속력은 V, 가속도 A, 힘 F, 운동량 P, 충격량 I.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풀 거라고 하는 걸 머리에 둬야 돼요. 알았죠? 학교 시험을 시간 안에 못 풀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놓읍시다. 짧은 시간에 머리를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상무고 같은 경우는 고의가 평균이 30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쫄지 않고 시험 문제를 다 푸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알았죠? 자, 단위를 보자.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운동량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충격량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고, 얘가 뉴턴 세크야. 알았죠?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그러면 이제 운동량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운동량 간단하게 2kg이 얘가 3m per 세크로 가면 운동량 P는 2kg 곱하기 3m per 세크 해가지고 6kg 미터 per 세크. 자 이번에 학교들 중에 이 문제를 조금 장난치는 학교가 많았어. 뭐로 장난쳐놨냐면 얘를 200g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뭐 예를 들어 3m per 세크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P를 구하라고 하면 200이라고 쓰면 안 돼. 얘가 0.2kg이니까 0.2kg 곱하기 3m per 세크에서 0.8kg 미터 per 세크 이렇게 됩니다. 들어. 자,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센티미터를 출제하기도 했어. 자, 그래서 얘가 200g인데 이쪽으로 0.3 3cm per 세크로 출제했던 친구 학교도 있거든. 그래서 이러면 0.2kg 곱하기 얘가 0.03m per 세크에서 0.006kg 미터 per 세크. 알았죠?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9쪽이야. 쓸 거 있어, 정환아? 그래? 149쪽.
그럼 계속 봅시다. 책을 한번 보자. 책을 한번 보니까 자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한 거다. 운동량 변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시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 이쪽으로 충격을 주니까 얘가 2kg이고 2kg이 얼마로 가냐면 4m/s로 간대. 맞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0이고 얘 운동량은 2kg이 4m/s로 가니까 그러면 8kg/m/s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0에서 8로 얼마 증가했어? 0에서 8로 운동량이 8kg/m/s만큼 증가했고 지금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8kg/m/s다. 이렇게 써도 되고 8N다 이렇게 써도 돼. 이 두 개의 단위가 같은 단위야. 외워놔야 돼. 맞죠? 같은 단위다. 단위 계산하는 것도 그때 해줬죠. 자,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 제곱인데 거기다가 세컨드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이번에 문남고에서 서울대 의대 갔대.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상향 평준화가 끝났다. 어디 학교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고. 좋지? 전광고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수학고 빼고 전광고 명진고 빼고는 본인이 노력하면 다 갈 수 있다. 알았죠? 문남고에서도 갔으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들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들 다 수학고랑 명진고 빼고는 다 어렵다. 그래서 학교 평균이 30점에서 40점일 테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짠! 전광도 이번에 시험은 치렀지만 명문입니다. 알았죠? 전광이 명문이에요. 시험 진짜 어려워요. 꼭 이번에 준비 많이 하고 시험 봐야 됩니다. 장독도 어려워요. 알았죠? 쉬운 데가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잠깐 봐봐야 될 것 같아. 일로 잠깐 와보자. 일로 잠깐 우리 작용 반작용 이거 완전 중요하잖아. 자 물리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사고를 통해서 물리 법칙을 만들기도 하고 관측을 통해서 물리 법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관측을 통해서 물리 법칙이나 현상을 발견하면 슬프지만 다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관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유 설명이 힘들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앵크게스극. 뭐지? 어떻게 앵크게스극이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도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못 밝히고 있죠. 지구가 둥근 거, 관찰해보면 둥글죠. 외에는 설명할 수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근데 물리에서 작용 반작용도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외워야 됩니다. 한번 봐보자. 자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의 내용인데 사고의 내용인데 외우면은 안 됩니다. 알았죠? 사고해야 될 걸 외우면 시험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근데 관측을 해서 외워야 될 건데 이걸 사고하면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A, B가 있고요. 얘가 물속에 이렇게 떠 있어. 물속에 떠 있고요. A가 B를 F로 밀어. 그렇죠? A가 B를 F로 밀면 자 A가 B를
밀린다. 그러면 B가 밀린다. 당연하죠. 원인 결과. 자, 근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A도 밀려요. A도 밀린다. 오케이.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한 가지 행위를 했어. 그랬더니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 결과로 관측이 됐다. 그랬다면 원인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 두 개 있어야겠다. 알았지? 이렇게 관찰된다. 그래서 힘은 쌍생성된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관찰된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러면 A가 B를 밀면 B가 A를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린다. 알았죠? 자, 근데 이게 작용반작용이 이 충격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고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고 여기 지금 누가 있냐?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2kg이 7m/s로 간다. 맞지? 그럼 조금 있다가 얘들 부딪힐 거란 말이야. 부딪힐 거란 말이야. 부딪히면 지금 2kg이 여기를 1kg이라고 하니까 얘를 A라고 할까? 얘를 B라고 할까? 자, A라고 하고 B라고 할까? 그러면 A가 B를 밀어 F로. 알았죠? 그러면 A도 B를 밀어. 이거는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외워야 될 현상이야. 알았지? 지금 보자. A, 여기는 B가 A를 민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A가 B를 무조건 밀어.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외워야 돼. 자연이 그렇게 생겨먹었네.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A가 B를 1초 밀면 1초라고 하지 말지. 헷갈리니까 3초 밀면 미안. B가 A를 3초 밀면 A가 B를 3초 민다. 됐죠? 그래서 자, 충격량 아까 충격량 I가 뉴턴 섹터였단 말이야. 그래서 충격힘 곱하기 충격 시간이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B가 A를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이쪽이 왼쪽이잖아. 왼쪽으로 F 곱하기 이때 민 시간을 T A TB라 합시다. TA라 합시다. 그냥 괜찮으니까 여기를 TB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팀 곱하기 시간 TA 그리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오른쪽 F 곱하기 시간 TB. 자, 근데 형우야 생각을 해보면 A, B의 접촉 시간이 A가 B랑 1초 접촉하면 B도 A랑 몇 초로 접촉해? 3초. 다시 A랑 B랑 서로 밀 건데 A가 B에게 1초 동안 힘을 받으면 그지? B도 A에게 몇 초? 1초.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TA랑 TB는 어때야 돼? TA랑 TB는 무조건 같아야 돼. TA랑 TB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면 A가 받은 힘하고 B가 받은 힘이 방향은 반대여도 크기는 어때야 돼? 크기는 같아야 돼. 됐지? 그럼 그러면 IA는 무조건 왼쪽으로 작용하고 I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두의 충격력이 서로 어때? 같지? 충격력 크기가 절대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만나면 합이 얼마 나와?
합이 0 나와. 맞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 학교 시험이 있었어. 알았지? 알아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돌 과정에서 모든 물체의 충격량 합은 절대값의 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충격량 합은 얼마나 온다? 합은 0이다. 하나 좀 적어서 외워야 돼요. 너무 어렵다. 학교 방학이 너무 늦다. 7월 20일이면 너무 늦는데. 혹시 여름 방학 알아와 주면 좋겠다. 여름 방학 알았지? 여름 방학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2학기 때는 원파트 선행 시작하긴 해야 될 거야. 2학기 때는 슬프지 마. 여기 안 어떡하냐. 아, 그 과탐 3개 선택하는 학교가 순덕고밖에 없을까? 상무는 3개니? 2개니? 몰라? 아마 2개 아니면 3개일 것 같은데 과탐 3개 선택하는 학교를 지금 저희 방학 21일. 21일이야? 한 달이니 아니면? 2주인 학교도 꽤 있을걸? 2주인 학교. 저희가 21일, 27일까지 21일부터 27일까지 6일밖에 안 해? 저희 20일부터 10일. 딱 3주예요 저희. 3주? 아 너희 3주야? 저희 22일이에요. 20 뭐라고? 22일. 아 22일간 방학이라고? 아니 22일에 방학을 시작해서 11일에 개학을 해요. 22일에 방학을 시작해서 11일에 끝나요. 11일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2주지. 그러니까 거의 2주라고. 시험. 그러니까 2주 맞아. 18일? 19일? 아 그리고 3주가 21일. 뭐 3주네. 거의 3주네. 그래. 아 큰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건 그냥 별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너 어차피 너네들 어차피 고2 현재 아니니까 여러분 아니니까 뭐 상관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된 현 고2가 와 이게 연파트가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근데 개념이랑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고 개념하고 문제풀이. 근데 이게 뭐 3달 걸리고 얘는 계속 해야 되고 등급이 나오려면 문제풀이 해야 돼. 왜냐면 내용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순덕고는 3과목이거든. 과탐이. 그럼 과학만 6번 해야 돼. 토익에. 아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의대는 내년 보라색 해야 되고 물화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1 때는 이거 하면 되고 고2 1학기 때는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2 2학기 때는 고3 1학기 때까지 해가지고 생명 2개, 화학 1개. 그러니까 고1 1학기가 엄청 빡세거든. 자 그리고 뭐냐 순덕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과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순덕이 과중이랑 컬을 똑같이 뽑은 거거든.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3과목,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3과목,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3과목 이렇게 해놨거든. 여기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공대 갈 거면 물화만 하면 돼. 물화만 2학년 1학기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합쳐가지고 물리 2번,
화학 한 번 들으면 되거든. 양이 그렇게 안 많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쪽 갈 거면 물리 안 해도 돼. 생화만 하면 돼. 생화 2학년 1학기 때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래서 생명화학 하면 돼. 학교에다 꼭 물어봐. 우리 학교가 333 할 건지, 알았지? 3, 2, 2, 1 할 건지. 그러니까 아마 나눠줬을 거야.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어떤 학교는 333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 2, 1 하는 학교가 있어. 알았지? 그거 여쭤보고 333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중도는 내신 20%까지 인서울이 쉬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인서울 말고 의대 갈 거다. 의대 갈 거면 내신이 나오면 굳이 333 할 필요 없어. 그잖아. 왜냐면 의대는 과중도가 플러스 혜택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대 갈 건데 5% 이내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333 하지 말고 2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2 정도.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내가 근데 5% 이후야. 내가 5%에서 20%야. 근데 학교에서 333 해주겠대. 그러면 그때는 333에서 인서울을 시켜가는 것이다. 알았죠? 자기 성적에 따라서 자기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돼요. 오케이. 학교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을 때, 나한테 맞으면 거기서 몇 과목을 제거해도 되고, 몇 과목을 추가해도 돼요. 알았지? 20% 밖이야. 성적이 만약 20% 밖이야.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냥 요 정도 해가지고 20%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나아. 알았지? 그래서 이 계획을 언제 짜야 되냐면 1학년 1학기 내신 나오면 짜야 돼. 1학년 1학기 내신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세팅해야겠다. 알았죠? 그러니 1학년 1학기 때 끝나면 나한테 많이 물어봐. 내가 많이 도와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고 시작합시다. 꼭 물어봐야 돼. 꼭. 힘들지? 공부도 합시다. 공부도 합시다. 짠. (22일부터) 효임이네 학교지? 네? 22일부터 방학. 네. 효임은 장동 맞지? 네. 주영아, 그 21일부터 며칠까지 방학인지 몰라? 10일이요. 그냥 10일. 그냥 10일? 3주? 짠! 공부해봅시다. 짠,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보정가 됐고요. 자, 150쪽 가봅시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의 관계.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로. 자, 1kg이 있고요. 2kg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H고 H예요. 얘가 낙하를 해가지고 속력이 빨라지다가 충돌 직전으로 올게요. 그래서 여기 친구를 AB라고 하면 이 친구의 속력을 VA, 이 친구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그러면 VA랑 VB 중에 누가 더 클까? 형우야, 누가 더 클까? 찍어라. 두 번째요. 맞았어. 잘했다. 둘이 같아. 알았지? 알았지? 자, 외워놔야겠지? 안 까먹겠지? 낙하 속력은
질량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질량과 상관없다. 이번에 고2 시험 중에서 그래프 그리라는 시험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중력 가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중력 가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중력지로 A가 중력 가속도를 꾸준히 맞고 B도 중력 가속도를 꾸준히 맞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 t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속력 변화는 A, B가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이 또 하나 더 있죠. 자, 중학교 때 물체가 낙하합니다. 낙하하면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를 기역점 여기를 니은점이라고 할 때 기역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하고 니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같아야 돼요. 알았지?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떨어질 수 있는 높이 h에서 여기서 낙하를 하게 되면 낙하 순간의 속력은 없고요. 니은에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니은에서는 더 이상 낙하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건 0이고 2분의 1 mv제곱이고 자, 그래서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mgh가 2분의 1 mv제곱이니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낙하 V가 낙하 속력이지 낙하 속력. 그래서 낙하 속력은 질량이면 날아갔어. 낙하 속력은 질량과 상관없다. 알았죠? 어우, 부럽다. 잘 살고 있었어.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싶었잖아. 근데 계속 했어. 아니면 좀 쉬었어. 했어. 다행이다. 하면 잘. 평우야 이번에 1등급 맞짱. 맞지? 은서는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문제 푸는 것 좀 많이 봐줄게. 알았지? 효임이 더 문제 푸는 거 많이 봐줘야 돼. 짧은 시간에 풀거나 그리고 시험 때 풀면은 머리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사실 평소보다 잘 안 풀려. 그렇지? 평소에 이제 어떤 사람은 90%까지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도 못 내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학교 시험 어렵게 나올 때 평균 60점 이상 맞는 거 있지. 원점수 60점 이상 맞는 거 훈련 많이 해야 돼. 학교 시험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 컷이 70점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거든. 알았지? 그래서 50점 맞는 시험지를 그렇지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60점, 70점 맞기 쉽거든. 맞지? 왜냐면 너네 학교 시험들이 다 어려울 거라서. 이제 지금은 못 느껴. 근데 기말고사 보면 느낄 거야. 기말고사 보면. 이번에 성적 고의 같은 경우에 물리 1등급까지 51점이었거든. 51점. 맞지? 평균 30점이야. 거기서 쉬운 문제 다 맞고, 알았지? 쉬운 문제 다 맞으면 40점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찍고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풀고 이거 진짜 훈련해야 돼. 알았죠? 왜냐면 시험 스트레스가 중학교 때는 많이 없어. 왜냐? 어차피 이거 시험 못 봐도 내 인생이랑 상관없잖아. 괜찮아. 솔직히 찍고 자도 뭐. 근데 고등학교는 내 인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소 실력보다 훨씬 못 봐. 알았죠? 그 갭을 많이 줄여야 돼. 그래서 이번엔 문제 푸는 거를 좀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낙하 속력은 질량과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자 A에 대해서 먼저 봐보자. 충돌전 운동량. 충돌전 운동량 보면
1kg 곱하기 속도 VA가 되고 방향은 아래다.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이제 충돌 후 운동량 가볼까? 충돌 후 운동량.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이면 정지하지? 정지. 그렇지? 정지하고. 그러면 이제 충격량을 봐보니까 충격량은 1kg 곱하기 VA에서 0으로 가니까 충격량은 1kg 곱하기 VA의 크기를 갖고, 알았지? 크기는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해. 여기 한번 봐보자. 지금 아래로 가는 운동량이 있는데 충격을 받아서 정지하려면 그러면 충격을 위로 받아야 돼, 아래로 받아야 돼? 형우야. 얘가 아래로 운동량이 있는데 정지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아래로 받아야 돼, 위로 받아야 돼? 위로. 그렇지. 그래서 이때 충격량의 방향은 윗방향이어야 돼. 객관식으로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B를 봐보자. B. B는 충돌 전 운동량. 그러면 1kg 곱하기 VP. 아래로 가고 있고, 아니네. 1kg 아니고 2kg이네.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은 정지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 충격량은 2kg 곱하기 VB고 이때 방향은 윗방향이다. 됐지? 됐지? 됐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책처럼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운동량이 달라요. 맞죠? 운동량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운동량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A랑 B랑 보면은 B가 큽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충격량이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맞죠? 간단히 정리해줘요. 그래서 조심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학교 시험에서 충격량 방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 충격량 방향. 그래서 얘가 아래로 가는 친구가 멈추려면 충격을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책을 볼게요. 150쪽에 그 달걀 깨지고 안 깨지고 잘 받으세요. 달걀 깨지고 안 깨지고. 아직 2시간 줄게. 다 썼어요. 그 다음 이제 책에 보니까 책에서는 지금 달걀이 있거든. 달걀이 있어. 달걀 보면 둘이 질량이 같습니다. 알았죠? 같은 달걀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달걀이 1kg이고 오른쪽 달걀도 1kg이야. 그리고 둘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책 보면 여기서는 박살났고요. 여기서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쿠션이 이렇게 있어요. 쿠션. 자, 그랬을 때 충돌 전 운동량.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이 뭐냐면 여기 알지? 요 순간 미안하다. 박살 여기 순간 말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달걀이 박살났어요. 알죠? 충돌 전 운동량을 따져볼게요. 자, A, B를 따져볼게. A는 1kg이 VA로 가고 있고 B는 1kg이 VB로 가고 있는데 형우야 높이가 똑같지? 높이가 똑같으면 속력이 어때야 돼? 서로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둘이 몇 대 몇이다? 1대 2이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 보자. 충돌 후 운동량 A, B는 둘 다 정지해. A도 정지하고 B도 정지하니까 그러면 둘이 얼마다? 0,0이다.
그렇죠? 빵빵이에요. 자, 그러면 둘의 충격량, 충격량 혹은 운동량 변화, 운동량 변화. 이거를 삼각형 P라거든. 알았지? 삼각형 P라는데 그러면 A 대 B를 한번 보여보자. A 같은 경우에는 1kg 곱하기 VA가 0이 됐고 1kg 곱하기 VB가 0이 됐어. 그래서 1kg 곱하기 VA에 1kg 곱하기 VB로 1대 있다. 알았지? 근데 방향은 다 윗방향이야. 방향은 다 윗방향.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은데 지금 변화가 다르잖아. 그렇지? 변화가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보면 쿠션이 있는 친구랑 쿠션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쿠션이 있는 친구는 충돌 시간이 길어져. 알았지? 충격량은 서로 같아. 그러면 충격 힘이 얘가 일정한데 한쪽이 크면 힘이 작아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A의 달걀이 힘을 많이 받아서 깨졌어. 우리 힘의 정의 힘을 받으면 두 가지 운동이 해야 된다. 속력이 변화한다. 아니면 모양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달걀 모양이 변한 거죠. 달걀 모양이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프를 한번 볼게. 그래서 지금 그래프 요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친구 힘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힘의 단위가 뉴턴,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니까 그래서 두 단위 곱하면 넓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 넓이가 의미하는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컨드인데 뉴턴 곱하기 세컨드가 뭐다? 충격량이다. 충격량. 자, 그래서 이걸 보면 A 같은 경우 바로 깨졌잖아. 그러니까 힘의 피크가 커야 되거든. 그래서 힘의 피크가 큰 얘가 A고 얘가 B다. 알았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 친구 충격량하고 B의 충격량이 같고 했지요? 그렇지. 자,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만 그리자. 아, 이거는 책에 있어. 여러분 책에 그림이 있어. 알았지? 이건 굳이 그리지 말고 여기만 잘 적어줘. 여기만.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평균 충격 힘이라고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평균 충격 힘 이렇게 지울게. 평균 충격 힘. 형우야 이거 봐보라. 힘 시간 봐보자. 힘 시간. 형우야 힘을 일정하게 받았대. 티 동안. 근데 이거 평균 힘이 얼마야? 형우야 평균 힘 얼마야? 시간이 바뀌어도 힘은 얼마로 계속 받고 있어? F. 그렇지. 평균 힘은 F야. 자, 그런데 여기 충격량 I가 FT니까 형은 F만 뽑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F만 뽑으려면? T로 나와요. 그렇지. F 그래 잘해서 F 평균이 얼마 나와? T로 나누니까 T분의 I야. 알았지? T분의 I. 그래서 평균 힘은 충격량 나누기 시간이야. 자, 또 봐. 이번에 이렇게 봐보자. 이렇게 F. 그럼 형우야 이번에 0부터 F까지 힘을 보면은 다르게 받고 있지. 이 친구 평균 힘 얼마야? 0부터 F까지 계속 바뀌면 2분의 그렇지. 2분의 F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충격량 I가 2분의 FT인데, 그렇지? FT인데 2분의 FT인데 평균임을 구하려고 하니까 2분의 F 하면 된단 말이야. 2분의 F. 요것만. 그렇지? 요것만 남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T분의 I 나오지 또? 그렇지? 외우자. 평균임은 T분의 I다. 그렇지? 그죠? 다 T분의 I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표에 딱 보면 누가 평균적으로 힘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렇지? A가 더 크지? 그래서 T분의 I를 하더라도 TA분의 IA랑 TB분의 IB를 비교해봐도 A랑 B는 똑같잖아. 근데 여기가 둘이 비교해보면 얘가 작고 그냥 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됐죠? 됐죠? 150쪽에 보면은 이제 충돌과 안정성에 대해서 충격 시간하고 힘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뭐냐? 자, 여기 요거. 자, 결론이 뭐냐면 평균이 F가 T분의 I니까 혹은 I가 F니까 얘가 만약에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 시간을 키우면 나에게 오는 충격 힘이 작아진다. 근데 충격 힘을 작아져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충격파가 생겨. 알았지? 우리 교통사고 나면 차 안에 있어도 팔 부러지지. 그게 충격파 때문이거든. 그러면 충격파를 줄여야겠어, 높여야겠어? 낮춰야겠지. 그래서 충격파를 줄이려고 한다면 충격량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충격 시간을 길게 만들자. 그래서 최대한 차 안에 쿠션을 많이 넣자. 그래야 사람이 안 죽는다. 알았죠? 옛날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차를 단단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교통사고 나면 차가 단단해야지 사람이 괜찮을 것 같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차를 단단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차를 강철로 만들면 사람이 죽더라. 강철로 만들어야 단단한데.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차 안에 최대한 쿠션을 많이 넣어서. 알았지? 자, 이거 보자. I가 F인데 차 안에 최대한 쿠션을 만들면 충돌하는 찌그러지는 시간이 길어지거든. 찌그러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다친다. 충격파가 조금만 들어지니까. 그래서 외제차 보면은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차가 잘 찌그러지게 만든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외제차는 잘 찌그러지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외제차는 잘 찌그러지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조금 나올까? 많이 나와. 알았죠? 근데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참고로 진짜 외제차 한번 찌그러지면 더 엄청 나와. 살 수 있다는 게 숨 쉬는 거. 아, 뭐냐 그 우리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 쇠가 많이 비어 있어. 알았지? 그 프레임에 빈 공간이 많아서 걔가 쿠션 찌그러지면서 쿠션 역할을 해줘. 그래서 사람은 살 수 있어. 대신 거의 보면 외제차들은 사고 나면 거의 폐차야. 맞지? 왜냐면 프레임이 연하거든. 잘 찌그러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자, 봐봐. 150쪽 보면 에어백은 잘 알겠지. 범퍼는 그러니까 범퍼의 목적은 잘 찌그러지는 거야. 아니 자동차가 잘 찌그러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야 오래 탈 것 같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범퍼 같은 거는 잘 찌그러지는 게 목적이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그냥 바로 찌그러져. 알았지? 일회용이야, 일회용.
얘들은 1배율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잘 그 분리가 잘 안 되면서 최대한 찌그러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좋은 차는 교통사고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와. 그 목적에 맞춰서. 알았죠? 그래서 잘 찌그러진 차는 다시 펴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폐차야. 알았지? 거의. 자, 보호난간. 그래서 충격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덜 다치게. 호수형 글러브. 공을 잡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사람이 힘을 덜 받게. 경기장의 안전벨트. 자, 그리고 안전모. 공기 충전제. 그 다음에 모서리 보호대. 하나 별표 쳐야 돼. 안전띠. 안전띠는 충격량이랑 상관이 없어. 안전띠는 사고 시 사람이 튕겨나갈 때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것을 막는 거야. 이거는 관성을 막는 거야. 관성을 방어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151쪽을 풀어보자. 151쪽 몇 분이야? 10분 46분. 46분. 자 이제 지금 151쪽을 풀어보자. 지금 고생했다. 몇 번을 먹은 것 같아. 이번에 결과는 여기 5점이어서 솔직히 공부를 너무 안 했지. 파일을 많이 못했어요. 파일을 풀어야 돼. 왜냐면 시중 교재 그런 틀이 없어. 학교 시험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지. 반성을 하고 공부량을 2배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네. 성적 올리면 되지. 오늘부터. 하나 시험 보기 힘들지. 쫄리잖아. 그래서 평소에 풀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 거기서 풀으면 문제가 되지. 아, 그게 어려워. 그렇지. 아,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 보셨으니까 자, 공부량이 받쳐줘야 돼요. 이제 공부량.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이 받쳐줘야 되고 하나가 더 있죠. 멘탈. 사람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잘 우리가 흔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성적이 나오려면 공부량, 성실함 그리고 멘탈이 있는데 사실은 멘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멘탈이 엄청 중요합니다. 멘탈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문제의 공간이 있으면은 평소에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그리고 놀고 이럴 때 잔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쓰다가 솔직히 인생 걸려있는데 시험에 인생 걸려있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1부분밖에 못 써요. 1부분밖에.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자, 일부만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쫄리는 게 심한 사람은 평소에 이제 내가 있는데 시험장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뭔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머리가 완전히 안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평소에 쓰고 있던 공부 공간을 거의 못 쓰고 뇌의 특정 부분만 쓰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묘고 아닌 노고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풀어보면 너무 쉬운데 시험 가서 보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알았죠? 꽤 많아 이런 케이스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랑 얘랑 거의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성적이 나오려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 친구는 2등급까지는 가능해. 알았지? 2등급까지는 가능한데 결국 멘탈 훈련 안 하면 2등급 이상 불가능해.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도 평소에 가능하면 20문제 잡아서, 알았지? 문제 풀 때 있잖아. 20문제 잡아서 10분 안에 내가 그 20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푸는 게 좋아. 시험 3주 남았을 때. 알았죠? 그래서 멘탈만 쎄도 점수가 꽤 높아. 오케이? 진짜 힘들지. 한참. 아니, 시험을 보고 났는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남이 와서 푼 거야. 내 안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고 간 건 진짜예요. 알았죠? 이제 좀 안타까운 게 형제가 좀 적거든. 겁이 많으면 많이 그래요. 알았죠? 근데 형제가 적은데 겁도 있다. 그러면 성적 내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알았죠? 이제 그러면 좋은 방법은 친구를 최대한 많이 사귀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친구를 최대한 많이 사귀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왜냐면 매일 느꼈어야 될 그죠? 멘탈이 오늘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니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봅시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고 내일은 아마 확 수업 할 것 같아요. 확 수업.